그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그 서구 사상사에 이제 우리가 중독돼 있는 발상을 뒤집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1860년을 이제 동학 창건의 해로 시작을 하고 그 150년 사를 개벽사를 쓴 걸로 이 책을 설정하셨거든요. 근데 1860년이라는 해는 이제 서양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해로 생각이 돼요. 1800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침 60년 바로 1년 전인 1859년에 다윈의 종의기원이 출간됐고, 그리고 뭐 그 프로이드도 그때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이제 뭐 샤르코 박사를 통해서 창시하게 됐고, 뭐 니체도 그때 24살 때 바젤대 교수가 된 게 그때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근대라고 하는 서양 흐름에 이 트로이카, 니체, 프로이드, 막스가 다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탈근대로 이 개벽을 퉁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낡은 프레임에 개벽은 너무 활발하고 팔딱거린다, 너무 청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탈근대 저는 탈중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는 1860년. 탈중세였다면 우린 탈중화인데, 그게 중화가 뭐 최소한 1500년 됐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 저는 동학에 주목했고, 그래서 술이 아닌 자기라고 생각을 네. 했고, 예. 근데 당사자들은 선 1500만 년, 후 1500만 년에서 이제 문명론적으로 네. 가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라는 시대 구분론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는 저도 100번 공감을 하죠. 예. 다만 지금 학계 논의가 이제 근대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 틀에서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예. 한국적 근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얘기였습니다. 네. 그 한국적 근대, 뭐 영성적 근대, 그런 말도 그렇고, 말씀하신 수리 창작, 원래는 수리 부작인데 수리 창작,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신선한 이 책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특히 뭐 학계에서는 자주 통용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마구 등장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병헌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대 구분을 민주주의 2.0, 소학 3.0, 그다음에 개벽세, 인류세에 버금가는 개벽세,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 인류세도 이제 신조어에 다름없는데 이제 거기다 개벽세까지, 그래서 그런 데서 용어를 이제 과감하게 쓰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문체가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 문체가 이게 되게 이항 대립, 그러니까 뭐랄까, 통통 튀는 리듬감을 준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삼항 대립,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플랫한 텍스트지만 그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간감적인 텍스트라 그럴까? 네, 뭐 의도하신 게 있나요? 용어 사전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개벽학을 정립하려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도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거의 습관처럼 길들여진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제 집에 작업실은 아니고 거실에 네. 항상 지구본이 있거든요. 아.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며 생각하는 게 저의 습관이긴 해요. 예. 내가 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전체 변화를 아우르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해나간다라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있고, 제가 개화기라고 흔히 얘기되는데 전 개벽기라고 네네.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지식인들이 썼던 글의 문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한학적인 소양이 충분히 갖춰져 네네. 있을 때 그 소금 우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나왔던 글과 그 문체들과 발상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겠다. 네. 그런 걸 의식적으로 했던 게 그렇군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한문 갖고 노는 것도 사실 좋아하고요. 한시의 미학을 전 사실 좋아해요. 이게 리듬이 이게 있잖아요. 차온하고, 네. 그거를 한글로 어떻게 해보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실험을 했죠. 하시는군요. 네. 그 일종의
집이 실험실이시네요. 그런 점에서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는 건 언제부터 한 몇 년 정도? 여행하면서 생긴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가 네. 세계를 굉장히 왜곡해서 보여주기 네. 때문에 네. 지구본이 좋은 것 같고 네. 돌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뭐가 이렇게 매직아이처럼 확 올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글자를 가지고도 그렇게 돌려보시는 거네요. 그 대꾸나 뭐 아니면 한문 텍스트를 가지고. 네, 근데 조성 선생님도 아마 같이 원래도 그 개화, 그 다음에 척사 이런 사망 대립을 그 책의 원래 한국 근대의 탄생에도 주요 테마지만 이렇게 같이 연재하시면서 점점 더 그런 리듬감을 맞춰드리는 가지고 네. 한국 지도도 몰라요. 네. 다만 그 제가 이제 학부 때 배웠던 도울성원에서 네. 그 김용옥 선생님도 대단히 국제적이시잖아요. 네. 동서를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이제 그 교토 포럼에 네. 소개하면서 네. 김태창 선생님도 대단히 동서를 네. 아우르시거든요. 네. 그때 그런 감각을 배웠고 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 부작이라는 틀을 놓고 유학을 현대화하는 게 가능할까? 네. 그건 좀 어려운 거. 재해석 차원에서는 네. 어렵고 네. 심지어 재해석했다고 하는 주자조차도 네. 대학의 네. 경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쓰잖아요. 네, 보왕장. 그 정도는 돼야 네. 이게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네. 수리 부작을 그리고 요즘엔 창조 시대라고 네, 하고 네. 또 지난 정권에서 뭐 창조 경제도 하자고 했는데 그 창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네. 어렵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공공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감성을 네. 학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맞아요. 그게 디톡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벽은 하나의 그 기독교에서도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할이라고 해서 때리잖아요. 네네.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격 요법 네. 같은 거니까. 네, 맞아요. 일종의.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존에 이렇게 굳어진 분들한테는 어려울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런 자극을 받고 네. 자란 세대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자극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용어들이 굉장히 신선한 게 디모크라시, 심층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민주주의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걸 떠올리게 하냐면 요즘 뭐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딥러닝에 버금가는 또 디모크라시 그런 말들이 이제 현대 용어들과 굉장히 잘 서로 머금어서 그 효과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구본 돌린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꾸법이나 이런 통통 튀는 단어들로 인해서 뭐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굉장히 활기 있는 이 단어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간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웅장하고 스케일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이 책에.